반갑습니다. 재문원입니다. 제가 도핑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제가 사실 또 도핑 캐스트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거든요. 어떤 부정적이냐면은 내가 이제 올림픽에 나갔는데 만년 2등인 거예요. 저 1등을 어떻게든 따라잡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해서는 안 되는 약물을 해서 내가 1등을 하고 근육이 막 부르부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핑 테스트에 걸려서 자기가 박탈되고 이런 건 항상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산하에 또 천인삼종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국가대표 분들이 계신데 이번에 6학년인데 달리기를 너무너무 잘한대요. 나가면 무조건 1등 하는 애가 있대요. 근데 걔가 시합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전날 감기약을 먹었대요. 그런가 보다. 저 사실 운동선수들이 감기약을 먹었는데 도핑에 걸려서 못하게 됐을 때 그냥 그런가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감기약을 먹는다고 힘이 더 나는 것도 아니고 감기약을 더 먹는다고 그러니까 달리기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도핑에 걸렸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도핑이 원래는 물론 그건 맞아.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 약물을 시도한 건 맞지만 이게 이런 약물을 먹고 죽어버릴 거예요. 그 운동선수가. 그러면서 이 선수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핑을 하게 됐고 그 안전한 제품을 식품 같은 경우는 킬링리스트에 올리게 된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킬링리스트에 올라있는 제품은 전 제품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완전 싹 거치고 도핑 테스트에 거친 제품, 킬링리스트에 올라있는 제품은 안전한 제품이구나. TV만 안전한 게 아니고 도핑도 안전하다는 뜻이구나. 운동선수도 먹어도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은 너무너무 안전하게 먹어도 되는 제품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품 소개 전에 우리 PM 제품은 전 제품이 필수 영양소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막 주변에 이제 고객님들을 만나보면 홍삼 먹어요, 녹용 먹어요, 논이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같이 먹어도 돼요. 심지어 또 물어보시잖아요. 드시면 좋죠. 드시면 좋은데 그건 드셔도 되고 사실은 안 드셔도 되는 거. 드시면 좋지만 근데 우리 PM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필수 영양소. 제가 읽어볼게요. 필수 영양소란 사람이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다.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서만 섭취가 가능하다. 그럼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비타민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선원이 배를 타고 멀리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죽어요. 그 이유가 뭐지 했더니 괴혈병이래. 괴혈병이 생겼지 했으니까 비타민 C가 부족해서 각기병으로 또 사람이 죽었어요. 이건 원인이 뭐지? 그 비타민 B1, 티아민 부족. 비타민 자체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사람이 죽어서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그래서 발견된 게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필수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또 동물은 비타민 C를 합성을 할 수 있대요. 사람만 비타민 C를 합성을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합성을 못하니까 무조건 먹어줘야 되는 제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는 5대 영양소를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우리 왜 가정 시간, 무슨 가사 시간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시는 경우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7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7대 영양소 안에 식이섬유하고 물까지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5대 영양소 아니고 7대 영양소라고 이야기할까요? 얼음? 물도 잘 안 먹죠. 식이섬유도 많이 부족한 거예요. 먹으라는 뜻이거든요. 얘네들도 몸에서 합성하는 게 아니죠. 식이섬유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잘 안 먹어서 그 병에 걸리는 거죠. 저는 농사짓고 사시는 분들이 참 자연 친화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연인이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영상을 봤더니 농사를 짓는 행위는 자연에 반하는 행위라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봤더니 밭을 갈기 시작하면 거기 안에 있는 미생물부터 무슨 벌레 정말 필요한 애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내가 상추 심고 내가 당근 심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작물만 짓는 거잖아요. 원래 거기 나무도 있어야 되고 풀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인 거죠.
물론 그 이유는 있어. 예전에는 사실 못 먹어서 죽었잖아요. 그죠? 굶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필요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과잉 시대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에 반대하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반대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미네랄은 요즘 너무 많이들 이야기하셔서 저는 뒤에 조금만 이야기하고요. 잘 말씀 안 하시는 그 식이섬유에 대해서 사실 준비를 해봤어요. 식이섬유가 하는 일이 너무 많대요. 얘는 우리 몸에서 소화도 안 되고요. 흡수도 안 되고요. 에너지를 만들지도 못해요. 그런데 얘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몸의 위장, 소장, 대장에 골고루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체내 혈당을 잡아준대요. 저희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위장에서는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좀 많이들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대장에서는 배변감을 촉진하니까 아무래도 유해물질이 있으면 그걸 흡착해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유산균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식이섬유 없으면. 이 식이섬유가 이제 유산균에 좋은 먹잇감이 되고 혈중 콜레스테롤도 줄여준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장에 담즙산이 있잖아요. 이 식이섬유가 밖으로 나갈 때 이 콜레스테롤 같이 데리고 나간대요. 그렇게 되면은 이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이 되거든요. 콜레스테롤 없으니까 어때요? 이제 그 담즙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해서 다시 담즙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콜레스테롤이 소모가 되니까 저절로 콜레스테롤이 조절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당연히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만병통치약이냐 그건 아니고 저는 만약 콜레스테롤이 좀 수치가 안 좋은 분이 있다면 저는 자신 있게 파워 칵테일을 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식이섬유만 갖고.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한테도 권할 것 같아요. 혈당 조절이 되니까. 다이어트를 원한다. 파워 칵테일, 식이섬유 이렇게 사람은 다 다르지만 제품 하나를 얼마든지 맞춤으로 이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넣어봤고요. 요즘에는 제 박사님들 계속 그러시잖아요. 그냥 카더라 통신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카더라 그거보다는 요즘에 참 잘 나오니까 구글 검색하면 너무 잘 나와요. 식이섬유, 대장암 이렇게 치면은 관련된 논문이 쫙 떠요. 여기 보시면 대장암 환자들한테 식이섬유 섭취율을 올려봤대요. 그랬더니 식이섬유를 거의 섭취하지 않았던 대장암 환자들보다 식이섬유 섭취량을 2배로 늘리니까 대장암 발병률이 40% 낮아졌대요. 대장암이 걸렸다고 완치된 게 아니잖아요. 아까 5년 생존율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식이섬유 섭취를 올리면은 그럼 재발될 확률이 낮아지겠죠. 이게 논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식이섬유가 들어가면 아마 장이 잘 움직이잖아요. 그죠? 장이 잘 움직이면 변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빨리 나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각종 독성 물질도 빨리 나가는 그런 연쇄적인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 섭취했을 때 대장암 발병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타까운 거는 식이섬유 하루 검정량이 엄청 많대요. 사과를 하루 8개 먹어요. 근데 이거 껍질째 먹어야 될 거고 콩나물 9접시 3접시씩 먹고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 먹거든요. 그래서 파워 칵테일 먹으려고 해요. 회사에서는 파워 칵테일을 내 몸을 채우는 하루 영양소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양소를 이제 채워주냐? 그것도 균형 잡히게 기본 영양소로 내 몸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파워 칵테일 특징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로 제가 크게 한번 나눠봤거든요. 첫 번째 기능이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균형 잡힌 영양소를 어떤 성분으로 공급을 하냐? 합성이 아니고요. 풍부한 야채, 과일, 곡물, 유래 성분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튼튼한 장 건강인데요. 우리가 이제 저는 카더라 통신을 조금 이야기하면 장이 나빠지면 간이 나빠지고 간이 나빠지면 신장이 나빠지고 이렇게 순서가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신장은 약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신장은 망가지면 필터 갈듯이 갈아 끼우는 사실 투석을 하든 이런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신장을 만약에 좋게 하려면 간을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럼 간은 어디서부터 나빠지냐? 위,
장에서부터 나빠지거든요. 그럼 내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은 이제 장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PM의 파워 칵테일을 딱 보면 정말 좀 신기해요. 왜냐면 항산화 영양소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도 많이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화효소, 유산균 먹이에다 식이섬유를 왕창 넣어놓은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장 건강을 생각하니까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효소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좀 이제 이렇게 저장이 돼서 나오거든요. 계속 생성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나면은 소화효소가 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효소가 없어지면 사람이 죽는다 해가지고 한창 그때 효소가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많이 먹으면 효소도 빨리 쓰고요, 많이 쓰고요, 고갈이 돼요. 근데 이런 효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분해 효소도 있고요. 식이섬유 아까 분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PM에는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소화효소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걸 먹었더니 PM 먹으니까 우유가 이상하게 소화가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유당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까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소화효소가 들어있으면은 당연히 소화가 잘 되겠죠. 소화가 잘 되면은 간이 좀 편안하겠죠, 그죠? 그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위나 소장도 중요하지만 대장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유산균이 위나 뭐 대장만 하는 건 아니지만 대장의 면역이 우리 장 면역이 우리 몸 전체 면역이 한 6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저는 아기가 이제 만들어질 때 뇌가 먼저 만들어준다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고 장이 먼저 만들어지대요. 그래서 태생학적으로 왜 제2의 뇌라잖아, 장은. 그 이유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장이 먼저 만들어졌었어요. PM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이 2가지가 들어있거든요.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라고 들어있는데, 보시면 왜 유산균이 2가지밖에 안 들었지? 사실 의문이었거든요. 화사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이 골고루 또 많이 있어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산균은 입, 위, 소장, 대장, 변, 질 6가지 다 골고루 이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보시면 영향을 못 미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루테리 같은 경우에는 입, 위, 소장, 대장, 변, 질 6군데 다 되는 거예요. 소비자 단톡방에 요즘에 집 유산균 막 있냐고 물어보시잖아요. 파워 칵테일 드시면 돼요. 왜냐면 저기 다 되니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애시도필러스도 들어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에 유산균이 열하고 산에 약하다 그러잖아요. 장까지 잘 못 살아남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애시도필러스는 70% 이상 살아남아 있어요. 산하고 그리고 열에 강해요. 그리고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엄마들 초유 좋은 거 아시죠? 모유에서 나온 초유. 제일 한 5일 정도, 애기 태어나면 한 5일 정도 나오는 게 굉장히 면역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 초유에서 많이 발견되는 균이 애시도플러스 균이라고 합니다. 다시 보라고. 근데 이렇게 좋은 유산균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대요. 한 3일 있으면 다 죽는데요. 그런데 PM에 있는 루테리균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만 살아남아 있어도 계속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산균 많이 먹는다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유산균을 드셔야 되고, 그리고 한 마리 살아남으면 진짜 안 되잖아요. 무한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무한 번식을 하게 해주는 게 식이섬유랍니다. 그러니까 유산균보다 더 중요한 게 장내 환경이라고 그러거든요. 환경이 좋아하면 얘는 무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 유산균보다 그 식이섬유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파워카페의 특징이 항산화 영양소인데요. 항산화 영양소를 때려 부어 넣었어, 제가 봤을 때는. 보면 비타민 A, C, E, 셀레늄 들어있고요. 파이토케미칼 들어있고, 비타민 B군도 들어있고, 8종으로 다 들어있죠. 그리고 강화까지 들어있는데, 요즘 비타민 A 많이 광고하죠. 비타민 C도 광고하고, E도 광고하고, 셀레늄도 광고해요. 근데 그걸 따로 하나씩 드시는 것보다 같이 드실 때 훨씬 시너지가 난다고. 그레이트 4라고 아예 별명이 있고, 항산화 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검색해 보시면 이게 항산화에 좋다고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이 세포 밖에서 부대로 치면 제일 전방위 부대, 거기서 이제 활성탄소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혼자 할 때보다 비타민 C랑 같이 하잖아요. 그럼 비타민 C가 E가 죽을만 하면 또 대신시킨대요. E가 싸우고 나서 죽을만 하면 또 C가 또 재생을 시킨대요. 그래서 무한 번식하게끔 그렇게 한 역할을 해주고, 그럼 C도 소모가 되잖아요. C는 어떤 애가 도와주냐면은 비타민 B군이 도와준다고. 다시 재생되게끔.
그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A, C, D 셀레늄이 같이 묶었을 때 정말 강력한 파워를 나타낸다고 하고요. 파이토케미칼 같은 경우 이미 항염, 항암, 그게 이미 유명한 그런 성분들이고 비타민 B군은 나중에 액티바이즈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는 제가 필드 나가면 설명할 때 액티바이즈 설명하고 리스트레이트 설명하고 파워 칵테일 맨 뒤에 설명했거든요. 요즘은 파워 칵테일 맨 먼저 설명하고 리스트레이트 설명하고 액티바이즈 이렇게 만들어 설명하고 파워 칵테일 너무너무 좋은 거 이건 안 먹어서 안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일 좋은 게 올인원이라는 거. 아까 말한 A 따로 먹고 B 따로 먹고 C 따로 먹고 E 따로 먹고 셀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소화효소를 가격이 다 다르긴 하지만 제 파트너 사장님이 헤나샵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소화효소를 판매를 하시는데 15만 원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딱 정말 우리 소화효소 똑같이 5가지 들었는데 15만 원이에요. 이걸 사냐고 하니까 아무래도 헤나샵에 오시는 고객님들 좀 연령대가 있으시잖아요. 소화가 잘 안 돼서 효소 먹으면 소화 잘 된다고 사서 드신대요. 심지어 맛도 없대요. 그런데 15만 원 주고 사서 드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영양소는 조각 비타민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죠? 근데 56가지 과일, 야채, 곡물, 유래 성분으로 만든 거는 이 가격에 드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많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잠 잘 자고, 그죠?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한데 이거 보면은 소화 잘 되고, 그죠? 흡수 잘 되고, 배변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니까 당연히 건강에 도움을 주고 그 면역 기능에 너무너무 항산화 제품은 정말 쏟아 부었어요. 쏟아 부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사실 몸을 움직이는 분들은 조금 좀 힘들긴 하지만 이제 정신적인 노동, 잠시 편하게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은 아침 식사 대용이 가능하죠. 싸요. 아침 우리 이것저것 막 챙겨 먹어도 다시 11시나 되면 배고프거든요. 근데 이거 먹으면 12시, 1시 돼도 배가 잘 안 고프거든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저렴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스타벅스 라떼를 아침 식사 대용 옛날에는 많이 먹었고 그것도 한 5,000원 한단 말이에요. 얘가 훨씬 싸요. 라떼 먹으면 배고파요. 얘는 배 안 고파요. 얘는 영양소 있어요. 라떼는 거의 없어요. 그죠? 이게 훨씬 좋은 것 같고 이게 섭취 방법은 제발 섭취 방법은 안 물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019년도에 그 BP 윈터 리더십 가니까 럴프소르 그 회장님이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에는 소믈리에가 있다 이렇게 와인 소믈리에 있고 뭐 소주 소믈리에 이렇게 있듯이 소믈리에가 자랑하시는데 저는 설명할 때 뭐냐면 라면 끓일 때 물 온도 있죠. 물 몇 미리씩 넣어라. 그게 제일 맛있는 용량이다. 마찬가지로 피안에 이렇게 물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제일 맛있게 소믈리에가 만들어 놓은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율이다. 내가 진하게 먹고 싶으면 진하게 먹고 연하게 먹고 싶으면 연하게 먹고 내가 밤 야근을 한다. 거꾸로 하시는 분들 내가 밤에 야근을 하시는 분인데 회사 가기 전에 미스터리트 드시고 밤에 드신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파워 칵테일 드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 그 환경에 맞게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아침 먹었는데 또 힘을 내야 되니까 한 번 더 먹었거든요. 내 상황에 맞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토레이트는 회사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생이 된대요. 미네랄 때문에. 어떻게 재생인지 한번 볼게요. 리스토레이트 별명이 좀 많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해독 주스라고 하죠. 맞아요. 그 해독 주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살 빼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 독소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내 몸에 납이 많잖아요. 나 칼슘 아무리 먹어도 저장이 안 돼. 자꾸 나 기항작용이라고 하는데 시소처럼 납이 많으면 자꾸 칼슘이 빠져나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칼슘을 많이 먹어야 돼요. 납을 밀어내려면 그런 상황이라면 그 마찬가지고 이제 내 몸에 카드뮴이 있으면 많으면 아연을 밀어내요. 그래서 아연을 먹어도 별로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내 몸에 카드뮴이 축적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연을 많이 섭취하시면 카드뮴을 밀어낼 수 있고 수은 요즘에 갱년기 여성분의 갱년기 50대 이상 갱년기 여성분들을 조사했더니 4분의 1이 수은 중독 수준이랍니다. 조사를 했더니 우리는 모르고 진행했죠. 왠지 내가 아파. 이유는 모르는데 그걸 그래. 이게 수은 중독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수은을 밀어내는 거는 셀레늄. 그러니까 우리 스토레이트에도 셀레늄 들어있고 파워 칵테일 들어있고 제일 만만한 제슈추에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즘에 병원에서 미네랄 검사 이런 거 중고서 검사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수은이 많다 그러면 셀레늄이 들어있는 제품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탄소 제거도 많이 도움이 돼요. 뭐 비타민 A, C, E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몸에는 그 이 활성탄소를 그러니까 소화효소도 있지만 항산화 효소도 있잖아요. 제가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적어왔어요. 잘 못 외워서. 그 SOD라는 그 이제 항산화 효소가 있어요. 근데 얘가 혼자 못 만들고요. 아연, 구리, 망간이 있어야 만들 수 있어요. 내 몸에서 아연, 구리, 망간이 부족하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가 없고, 또 카탈라제라는 또 항산화 효소가 있대요. 이거는 철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철분 흡수 잘 되려면 또 비타민 C도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고, 그리고 글루타치온 포녹시다제라는 또 이제 그 항산화 효소가 있대요. 걔는 또 셀레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다 들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제거하고 저렇게 제거해도 안 없어진 애가 있어요. 독성 활성산소라더라고. 걔는 저기 비타민 A, C, E, 셀레늄, 그레이드 4, 그리고 파이토케미탄, 걔네들이 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모토십 제품이 거의 완벽하죠. 활성산소 제거하는 데는 완벽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즘에 당뇨 환자가 왜 1,440만 명? 사실 숨은 당뇨 인구와 같이 합쳐져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너무 많죠. 성인 인구의 그 정도라면 엄청난 숫자인 것 같은데, 전 제가 젊었을 때부터 절대 안 물고 싶은 게 당뇨였거든요. 이 당뇨 왜 칼로리하고 다르게 GI 수치를 해가지고 당뇨 혈당 올리는 그런 걸 피하고 먹었어요. 20대부터. 왜 당뇨를 왜 안 걸고 싶으면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니까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나는 당뇨는 안 걸리래서 정말 GI 수치 그걸 적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비타민 미네랄 부족으로도 올 수 있다는 걸 이제 좀 최근에 알게 됐는데, 호르몬이 하는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조절. 또 진짜 많은데 에너지 또 막 나와 이제. 저는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명령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명령이에요. 이 당뇨하고 관련된 호르몬이 인슐린이잖아요. 그럼 인슐린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 세포한테 가서 문 열어라 이렇게 하는 거. 문 열어라 명령을 내리는 게 그게 인슐린 한 역할이고, 렙틴 호르몬은 그만 먹어. 그만 먹어 하는데도 자꾸 먹으니까 렙틴 저항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명령을 내리는 역할인데, 이 명령 체계가 망가져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애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럼 인슐린이 많은 게 좋잖아요, 이왕이면. 근데 인슐린이 많으려면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인슐린은 뭐로 만들까요? 단백질. 또 하나 더. 역시 지금도 우리 공부 많이 하시네. 단백질로 이제 인슐린을 만드는데 혼자서 못 만들고 아연이 꼭 없어야 되는데, 저기 아연 있죠. 근데 이제 인슐린은 많아요. 많은 이상의 당이 안 잡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슐린이 인슐린샘에서 퐁퐁퐁 나와줘야 되잖아요. 퐁퐁퐁 나오려면 잘 짜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 이유가 비타민 D하고 제가 순서대로 들었어요. 비타민 D랑 칼슘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인슐린샘에서 잘 못 나온대요. 그래서 비타민 D랑 칼슘도 그 당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멀리서 문 열어라 하는 것보다는 가까이 와서 문 열어라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세포 가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포 가까이 오려면 호르몬이 이동을 해야 되죠, 세포 가까이. 그거 해주는 게 마그네슘하고 아연. 쟤네 둘이가 이거 인슐린을 세포 가까이 이동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일단 문 열어라 할 때 말로 할 때보다 두드리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드리는 역할을 해주는 게 크롬하고 비타민 B3래요. 이런 것들이 다 부족했을 때 인슐린이 올 수 있고, 대표적으로 그래서 아연하고 크롬이 부족하면은 당뇨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랑 액티를 먹었는데 왜 당뇨가 좋아져요? 그러면 성분을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예전에 제가 처음에 PM 이거 할 때는 오토십을 옵티멀 세트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쓰지 말래요. 과대광고.
옵티머를 제가 정말 영어 못하는데 그걸 상자를 막 찾아서 검색해보니까 최상의 제품을 우리 오토십이 그 이유가 보면 아까 항상 제가 말했잖아요. 이 내 몸 안에는 내 스스로 돌아가는 내부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얘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혼자 못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비타민도 있어야 되고요. 효소도 있어야 되고요.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식물 영양소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네랄도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항산화 네트워크래요. 얘네들 형성이 잘 됐을 때 되는 거지 하나라도 삐끗하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지금 자연치유 쪽 강의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은 리스토레이터거든요. 완전 열광을 하시는 왜 그렇지? 이렇게 골고루 들은 게 없다라고 했을 때 골고루 들으면 좋긴 좋은데 왜 그렇지? 했는데 최근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저 미네랄 성분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하향 평준화가 된대요. 부족한 영양소에 맞춰서 하향 평준화가 된대요. 그래서 저렇게 골고루 들어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번에 리스토레이트가 14번째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뭐 한다고 또 완벽한 것 같은데 했는데 비타민 B1, B2 물론 비타민 D도 더 이제 성분을 더 함량을 올렸지만 비타민 B1, B2를 또 첨가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미네랄하고 비타민 B1, B2가 만나면 우리 ATP에서 에너지 만드는 공장에서 정말 활성화가 더 잘 된대요. 신의 한 수래요. 미네랄과 저렇게 비타민 B1, B2가 만나면 예전에는 모르고 액티바이저 열심히 섞어 먹었는데 요즘 안 섞어 먹어도 제가 저렇게 떡하니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액티바이저는 회사에서 설명할 게 없었나 왜 저렇게 해놨지? 붉게 차오르는 생생한 에너지는 맞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 왜 액티바이저를 뒤에 설명을 하냐면 저게 여러 가지 기능이 정말 많이 하지만 부스터 역할이에요. 부스터 더 이렇게 확 올려주는 역할. 그래서 3종을 다 드셨으면 좋겠는데 꿋꿋하게 안 드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본인은 200만 원짜리 흑삼을 드신대요. 네. 뭐 보약을 드신대요. 네. 근데 이제 액티바이저 같이 드시면 아마 더 두세 배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왜? 얘가 에너지 부스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액티바이저 하나라도 집어넣거든요. 드셔보시라고. 드셔보시면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경험이 결과를 나오니까 이 부스터라는 점을 강조를 해서 많이 이제 소개를 하는 편이고요. 액티바이저는 너무 잘 아셔서 이제는 요즘에 가수 B가 비군 선전하죠. 그리고 이제 가수 김희철 씨가 비타민 C 광고하는데 흡수력이 중요하대. 와 너무 좋더라고. 우리 거기서 말을 해주니까. 그리고 콘드로이친 광고가 나오는데 생체 이용률이 중요하대. 그 어렵단 말인데 이제 요즘 광고에서 나오니까 너무너무 편하고요. 비타민 B도 분으로 같이 먹어야 된다. 미네랄처럼 분으로 같이 먹어야 되고 얘가 없으면 에너지가 안 나요. 사실은 카페인이 들어서 그렇나? 이렇게 왜 카페인 들어서 우리가 힘이 나나 하는데 그 정도 카페인은 안 들어있거든요. 근데 얘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 B군이 하는 역할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김일산 잔다. 딱 걸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한번 웃으시라고. 그걸 대사를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비타민 B군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냐? 먹기는 먹는데 에너지는 안 나고 몸에 독소는 쌓이고 살만 쪄요. 먹기는 먹는데 근데 난 힘이 안 나니까 어때요? 계속 뭘 더 먹게 되는 악순환이 되거든요. 액티바이저로 먹었는데도 살이 왜 빠지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저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대사에 필요한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B군이 에너지만 나는 게 아니고요. 세포라든가 혈액 이거 만드는 꼭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이번에 파트너 사장님들, 사모님들 아니면 파트너 사장님들이 자꾸 애를 가져요. 애가 생겼는데 뭐 첫째를 가졌는데 이번에 나왔고 그리고 둘째가 안 가져졌는데 또 가져졌고 뭐 셋째를 또 놓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이게 카드가 통신이 한데 다들 애기가 안 가졌다는 게 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아기를 낳았는데 의사분이 양수가 너무 깨끗하대요. 의사가 그런 말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그 정도로 말할 정도면 뭔가 정말 좋았겠죠. 한 번씩 아기 태어났는데 무슨 막처럼 하얗게 끼어있고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삼겹살을 많이 먹었나? 실제
실제로 그게 양수가 깨끗하면 애견도 정말 좋겠다. 아무리 셋줄에서 뭐 하지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액티바이즈 사실 비타민 B구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부하니까 비타민 C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B랑 C를 같이 먹었을 때 또 시너지가 팍 나잖아요.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이 많은데 비타민 C가 없으면 호르몬이 안 나. 모든 호르몬 대사에 관여를 하고 그리고 비타민 C 없으면 죽는 이유가 콜라겐 합성이 안 되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게 좀 감기 걸렸을 때 사실 제일 좋은 비타민 C거든요. 그죠? 코로나 19 걸릴 때 고용량 비타민 C 투여를 했었고 그래서 예방에 정말 좋고 치료에도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감기 걸리면 밥도 잘 안 먹고요. 그 당시에는 뭐 몰랐으니까 오렌지 주스만 먹고 한 3일 정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주변에서 난리가 나요. 밥 안 먹고 병원 안 간다고 막 구박을 하는데 저는 2, 3일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일주일, 2주일, 3주간 돼도 병원 갔다 오는데 골골골골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C가 그런 역할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번에 회사에서 이제 어쩌면 되니까 이제 설명을 할 때 들어보니 과란화 추출물, 해초 추출물, 비트뿌리 추출물이 이 비타민, 그러니까 액티바이즈를 흡수를 더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액티바이즈 장점 첫 번째 하면 힘나는 거죠. 힘, 그죠? 에너지 업 되는 거고 또 피로감 안 피곤해요. 이 소리 제일 많이 듣는 거 같고 그리고 요즘 호모시스테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거 농도 조절이 안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그렇고 혈전도 생기고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타민 B군이 호모시스테인 농도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적혈구 생성에도 되고 아까 우리 강의 들어보니까 꼴랑 1.4kg짜리 내가 산소를 25%나 쓰죠. 산소 이용률에 도움이 되고 이건 사실 안 하다는데 운동선수들이 그런 이야기 하대. 액티바이즈를 먹었더니 몸에 산소가 확 들어오는 게 느껴진대요. 나는 모르겠어. 아무튼 간에 확 들어오는 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집중력이 잘 안 생기거든.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되고 그리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우리 왜 왼쪽 뇌를 깨워주세요. 그 책에 보면 지적장애 아이들도 나오지만 엄마가 파킨슨이었는데 독일에서 온 산소 주스를 먹였더니 좋아졌다. 기적이다. 거기 책에 나와 기적이다.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암 환자분들은 35도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올해 정상 체온은 37도예요. 평균 체온이 36도, 6.5도인 거지. 그래서 체온 유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액티바이즈는 처음 회사에서는 새 스푼만 먹으라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필요할 때 적절히 먹으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한국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그 비타민 양은 19세의 건강한 성인 남자 기준입니다. 상상해 가시죠. 대학교 한 1학년, 고3 이런 애들, 남자애들 얼마나 건강해요. 걔네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먹으면 안 죽는다 하는 그 정도가 권장 섭취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 죽지는 않아요. 그렇게 먹으면 죽지는 않는데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드시면 좋겠고 그리고 필요한 양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의 2배에서 10배 정도 먹어야 되고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10배 정도 사실 드셔야 되고 스트레스 많은 분들 또 과로하시는 분들 저같이 잠 좀 잘 안 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많이 소실이 돼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종 위주로만 했더니 다른 제품은 없냐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셔서 이런 기능성 제품들이 있어요. 오늘 신규 있냐고 물어본 이유가 이거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이 돼가지고 우리 제품이 가장 큰 특징이 NTC잖아요. 내 몸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으로 정확히 세포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차피 비타민 C를 먹어도 내가 눈이 안 좋으면 눈에 가서 일을 할 거고 간에 안 좋으면 간에 가서 일을 하겠지만 내가 눈이 안 좋은데 루테인을 먹었더니 루테인 눈에 가서 일을 해. 그럼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죠? 간이 안 좋은데 간에 좋은 성분들이 간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무릎이 안 좋은데 무릎에 좋은 성분이 무릎 가서 일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성 제품들이 있거든요. 특히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우리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잖아요. 그리고 뇌, 심장 이 세 가지는 20살 때부터 점점 나빠져요. 돌릴 수가 없어요. 점점 나빠져요. 그 세 가지를 관장하는 게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지아잔틴하고 루테인이 눈에만 좋은 게 아니고요. 얘도 활성산소 제거에 엄청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너레이션 사실 돈이 없어서 못 먹지, 있으면 50대부터 먹는 게 아니고 30대부터 먹는 게 저는 권해드리고 있고, 갤리픽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무릎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예방 차원에서 한 스푼이라도 먹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한 스푼 먹다가 코로나 걸리면 많이 먹어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부지런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화장품을 좀 잘 안 발라요. 근데 요즘엔 안 바를 수가 없는 게 액티세럼을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팔자주름이 자꾸 있는다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네 이러고 있었거든요. 바를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아침 저녁으로 4번씩, 누구는 7펌핑 받는다 하는데 4펌핑씩 이렇게 바르니까 이게 좀 펴지는 거예요. 안 바르니까 또 내려와. 그래서 표가 너무 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바르고 있는 상황인데 바르라 보십시오. 오늘 요거는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다행히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 도은식 박사님들도 마음도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게 의식혁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의식의 단계를 이렇게 점수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200의 용기라고 되어 있죠. 저게 기준이에요. 용기 아래쪽은 사람이 부정적인 에너지고, 저런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자꾸 힘이 빠지고, 반대로 용기 위쪽으로 가면은 힘이 막 솟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독서 모임을 나가게 됐어요. 이게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아침 7시에 하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참 좋아요. 30대, 40대인데 의욕이 너무너무 높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기준치가 높은 거예요. 내가 또 저걸 못했어. 내가 책을 10권 읽어야 되는데 5권밖에 못 읽었어요. 저거 열심히 사는데 애랑 소통을 못해서 내가 좀 미안해요. 뭐 이런 이야기 드문드문한 죄책감으로 자꾸 내려오더라고요. 죄책감을 보시면 맨 밑에 수치신 발음이 얘가 죄의식 죄책감이거든요. 그럼 어떤 감정 상태냐? 나를 비난하는 상태가 되고, 또 어떤 행동, 사실은 내가 안 보이지만 우리 무의식이 90에서 95%라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를 학대하는 수준이 죄의식, 죄책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하는 거죠. 괜찮다 이렇게 하라고. 괜찮다. 우리 아라 한판 싸워도 괜찮고, 내가 좀 베란다 치워야 되는데 해놓고 침대를 한 몸이 돼도 괜찮고, 자꾸 괜찮다 해주면은 에너지 레벨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나를 오히려 이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도 또 뭐 반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괜찮다 운동을 지금 벌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사장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사실 여기 310 보면 자발성이라고 나오죠. 제가 파트너 사연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 정도 레벨이면 거의 리더 수준이에요. 자발성까지 올라오면. 이 용기 내기도 어렵거든요. 사실 우리 EVP 이상 사연들 단톡방에서 우리 막 글 올리고 막 하잖아요. 누구 보고 왜 안 올려요 했더니 한번 계속 안 올리다가 한번 올리면 이상할까 봐 했는데, 그때 필요한 게 용기예요. 아니 10개 중에 1개만 해도 괜찮거든요. 남들이 뭐라도 말고 난 하나만 올릴래, 이것도 용기거든요. 그 용기까지 올라오면 우리가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발성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단톡방에 뭐 좋은 거 올라오면 댓글 하나 달아주고 좋아요 하나 눌러주고, 이것도 자발성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하고 돌아가실 때 자리 정리하고 가는 것도 자발성이고, 그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제품 후원을 받아요. 리더 사업자들한테 강제로 몇 개씩 갖고 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안 하는 이유가, 내가 강제는 아니지만 이제 의무적으로 갖고 왔을 때는 별 생각이 없는데, 내가 액티 하나 들고 와서 그룹장님 드리면 얼마나 더 좋아하십니까? 그런 자발성으로 해서 내가 했을 때 나한테 좋잖아.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저 에너지 레벨이 서로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액티브원 많이 하시라고. 자리 정리 하시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사실 저는 제품이 전문이 아니고 보상이 전문이거든요. 근데 PM에서 왜 자꾸 맨날 제가 제품을 하냐면, PM은 제품이 말을 하고 제품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자유자재로 갤리핏을 그냥 무릎 관절만 알다가 코로나에 좋나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제가 공부하고 자꾸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왜 밑밥을 까냐면, 다음 달에는 보상을 하려고 제가 타사랑 비교 좀 하거든요.
한 번은 또 타사 비교는 안 들어보셨죠? 다른 회사, 글로벌 A사, 국내 A사 제가 깨드리겠습니다. 오, 많이 들어오셔서, 재훈호 사장님 보상도 잘하네. 판사하면서 할 거거든요. 그때 많이 오시라고 제가. 기대됩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